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넉꿀입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또 금세 목요일이고 내일 또 일주일의 마감인 금요일이 벌써 다가오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저도 당황스러운데 이게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유튜브 뭐 찍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유튜브 찍을 시간이 오고요. 유튜브 찍고 나면 또 하루 마무리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 벌써 목요일입니다. 1월달이 이제 다음 주가 또 마지막 주예요. 벌써 2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시작 1월 1일 세웠던 계획들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주주 Q8K님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2개 찍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파랑님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든든한 메모리 800만원님 항상 큰 금액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메모리 800만원님 항상 이렇게 한번 보내주실 때마다 너무 큰 금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랑님, 그 다음에 주주 Q8K님 이렇게 슈퍼섹스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고요. 오주영님께서는 구독자 100만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구독자 100만 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다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는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노리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초심을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든든한 슈퍼땡스 후원과 이런 댓글들 통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조금 빠졌죠. 아니 올랐죠. 큰일 날 뻔했네요. 47,000 KRX 시장으로는 9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원일 뿐입니다.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은 7조 7천억을 달리고 있고요. 딱 반절이면 3조 7천억 8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상한가를 한번 때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금 한올이 깨작깨작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전혀 팔 생각이 없다. 이런 알짜배기 회사,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 시가총액이 물론 바이오 기업은 100%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들 임상에서 증명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FcRn 저해제 아제넥스나 니포칼리맙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FcRn 저해제에 대한 그런 기전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면역 원성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신약 개발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과거 2만원일 때와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과거 2만원일 때는 이 약이 정말로 신뢰도가 높을까? 라는 의심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47,000원까지 올라온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FcRn 저해제 계열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줘야 될까를 지금 열심히 반영을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 최근에 SL이 전신 홍반성 루푸스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임상 진행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피부 홍반성 루푸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맙이 아닌 아이메로프루바트가 이뮤노반트가 열심히 CLE 루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단계, POC 단계로 증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SLE가 니포칼리맙에서 똑같은 기전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CLE도 잘 나올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니포칼리맙이 열심히 잘 증명을 해줬죠. 그래서 한올 입장에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런 땡큐가 있나 하고 류마티스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약의 기전이나 원리론 가능하지만 사람한테 투여할 땐 다를 수도 있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임상을 통해서 조금씩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2만원에서 지금 5만원, 47,000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게 이제 5만원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5만원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 저희도 만원짜리 지폐 있고 5만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원이라는 그 가격대에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그 한계 라인, 그 한계 라인을 돌파하면 이제 5만 원이 뭐 강력한 지지선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숫자가 또 5만 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그렇다 그래서 5만 원까지 올라가면 저항선을 맞을 만큼 그렇게 펀더멘털이 위태위태한 회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5만 원 되면 팔고 5만 원 되면 팔고 할 만큼의 그런 뭔가 펀더멘털이 흐지부지한 가격, 주식 가격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회사냐, 5만 원일 때 팔아야 된다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회사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5만 원 너무 싸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쌉니다. 지금 한올이 프리미엄을 안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저평가를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한올 자체가. 근데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올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제가치를 받지 못하고 저평가를 받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왜 가치 반영이 안 돼 있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셔머 테스트로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임상 성공이랑 상업화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임상 성공을 한다 그래서 다 잘 팔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상 3상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 묻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 경쟁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약의 효능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경쟁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안구건조증 치료제 3상을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수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안구건조증 치료 자체가 그냥 우리 눈물, 인공 눈물 있잖아요. 그것만 넣어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더 처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 인공 눈물만 넣어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경쟁에서 물론 잘 나가는 약물들도 있지만 잘 나가는 약물들도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체가 그렇게 큰 시너지가 있진 않을 겁니다. 이거 3상 성공했다 그래서 3배, 4배 가고 절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시장 가치 자체가 안구건조증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시장은 큰데 경쟁 약물이 많고 인공 눈물만 넣어도 안구건조증은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올바이오파마 약물이 그 전에 자리 잡고 있는 약물들도 다 제끼고 갈 정도로 뭔가 혁신적이거나 데이터가 엄청 잘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에 대해서는 가치가 많이 빠져 있는 게 정상이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치가 0인 게 정상입니다. 거의 0인 게 정상이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조금 인정받는 정도, 거품이 끼면 안 되죠. 조금 인정받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마일스톤이 얼마인지, 로열티는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약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정도의 계약 구조면 이 정도 가치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계약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거 미리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잘 되면 대박이래는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 될 것 같아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잘 되면 플러스 알파야. 근데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3배 가든 4배 가든 이러지는 않을 거다. 계약도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번 알테오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로열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찍히는지 그게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약금이든 마일스톤이든 로열티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의 구조가 상당히 높다면 다른 뭔가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계약금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받았네 라고 하는 정도면 그 약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 빅바이오테크 전 세계 글로벌 빅바이오테크 회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 저는 상당히 높으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일스톤은 사실 높으면 좋지만 이게 성공을 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마일스톤의 규모로 보고 이 회사가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일단 그 큰 회사에서 빅바이오테크 회사에서 이야기 가치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구만. 그만큼 우리가 선급금을 많이 줄게 하고 사오는 거고, 마일스톤이 많은 거는 계약금은 적고 마일스톤이 많으면 이 회사 약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되면 대박이지 뭐. 잘 되면 우리가 좀 챙겨줄게 라는 게 마일스톤 개념인 것 같고요. 로열티 같은 개념은 나중에 상업화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열티 비율은 사실 알테오젠이 좀 2%라고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머크에서 지금 공지를 한 것 같은데, 2% 수준이면은 뭐 주주분들이 실망을 할 만하긴 하죠. 그쵸? 5%를 기대하고 계셨으니까. 근데 다른 신약 개발 기업들의 로열티 같은 경우는 사실 알테오젠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제형 변경 플랫폼이 아니고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열티 규모는 사실 상업화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뭐 임상 2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했다. 임상 3상에서 엉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의 로열티 비율까지 계약 규모를 반영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약금이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나중에 팔게 되면 계약금 자체가 뭐 이렇게 높게 측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계약금을 많이 받더라도 뭐 로열티가 낮든지, 왜냐면 시장 침투율이 많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약금 자체가 적을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다. 뭐 잘 되면 두세 배 이게 아니다. 플러스 알파 개념이니까 미리 톤 다운해서 여러분들 캄 다운해서 너무 안구건조증 치료제 올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뭐 기대도 많이 안 하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요. 잘 되면 땡큐, 안 되면 본전, 안 돼도 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치 반영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가 이제 1분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1분기에 나온다는 게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1분기 내에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나온다면 이 첫 번째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상반기 일본 기술 수출 계약 충분히 따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1분기에 나오게 된다면 TED 결과 1분기에 나오네, 긍정적이대 안 긍정적이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임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유효성이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이거로 따져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유효성이 확보가 되고 뭐 40%의 안구 돌출력 감소든 50%든 60%든, 물론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더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퍼센트에 따른 유효성 결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효성 확보만 된다면 안구 돌출력 감소 정도의 비율이 뭐 30, 40, 50, 6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일본과의 기술 수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일본에 계약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할 건데 돌출률 반응이 낮으면 계약금도 낮게 받을 거고요. 돌출률 반응이 높으면 계약금도 높게 받을 거고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일본에 기술 수출 안 하진 않는다.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1분기에 나온다면, 일본의 유효성 확보가 된다면 일본의 기술 수출은 상반기에 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발표가 5개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 발표 자료, 보도 자료에서 데이터 발표가 5개다라는 것의 숨은 뜻은 우리 일본의 테드, 바토클리맙 MG도 성공했죠. 테드도 성공했죠. 바토클리맙 이제 팔 수 있는 판권을 수출할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멘텀까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상반기 내에 기술 수출 모멘텀이 터질 수 있다. 성공을 한다면 거기까지 이제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이제 뭐 말 다 했죠.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라벨 임상 결과가 빠르면 뭐 1분기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2분기까지 좀 늘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또 우리 연말쯤에나 해서 탑라인 결과가 또 나올 거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렇기 때문에 한 2분기 안에는 무조건 나와야 이제 3, 4분기 동안 그 류마티스 관절염 탑라인 결과가 추가로 또 나올 그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픈라벨 결과를 최대한 늦게 발표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경쟁 측면에서 최대한 늦게 발 수도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뭐 오픈라벨 결과를 질질 끌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데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뮤노반트가 혼자 독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일찍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화면을 켜놓은 거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그 국민연금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을 켜놨어요. 이게 12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자료고요. 지금 한 달이 좀 넘게 지났죠. 이때 8.3%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주식수를 보면 한 4만 주 정도 팔았죠. 예, 그렇게 되면 한 1% 정도 주나 봐요. 자, 그래서 12월 12일 이후 이때 이후에 수급을 보면 이제 연기금 수급이 나오잖아요. 연기금 등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연기금 물량이라고 가정하고 12월 12일 이후에 도대체 얼마나 팔았는지 한번 봤어요.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저기 잠깐 매수한 거 좀 빼면 거의 1월 9일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뭐 물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 삼성전자 이제 코스피의 대장이고 연기금이 이제 코스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지금 언제부터 팔고 있냐면요. 12월 29일부터 계속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올바이오 파마가 문제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고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연기금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봤나 어디를 봤나 뭘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주식을 지금 아무도 사고 있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사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 보면 수급의 주체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물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자금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 말고 우리나라 내에서 돌고 있는 자금을 보면 연기금이나 보험처럼 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연기금이나 보험처럼 그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아니고 그 단기성 투자를 하는 금융 투자 회사들의 수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 수급은 그거거든요. 그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돈, 회사 돈 갖고 투자하는 그런 수급들이 많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정말로 투신은 이제 그 펀드 자금들이고 금융 투자는 이제 회사 돈 증권회사들이 갖고 있는 회사 돈으로 돌리는 거고요. 보험, 뭐 연기금 뭐 이렇게 있는데 금융투자 수급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올바이오파마도 금융투자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자금들은 이제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익 거래, 이런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거래들 위주로 되어 있는 수급들도 있고, 그리고 회사 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회사 돈들은 장기로 끌고 가는 돈은 아닙니다. 단기로 먹고 빠지고 하는 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엄청 튼튼하게 올라온 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나중에 좀 심해질 수도 있다. 금융투자가 이제 팔기 시작하거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연기금 자체에서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이려고 지금 뭐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다음 주에 한다는 것 같은데 아마 보유 비율을 높이도록 결정이 나겠죠. 지금 현 정부의 트렌드상 방향성상 보유 비율을 늘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기금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기금이 그렇게 뭐 삼성전자는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올도 그렇고 뭐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없을 거예요. 뭐 밑에 소부장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기금이 지금 투자 비율이 꽉 찼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비율이 꽉 찼어요. 근데 지금 투자 비율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덜 팔아도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덜 팔아도 되는 거고, 다른 종목을 많이 팔 수밖에 없었던 종목들을 많이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으로서 수급의 주체가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연기금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에 3.7%, 뭐 6%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5.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그 돈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돈은 그대로 꾸준히 있다고만 가정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꾸준히 있다고만 가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연기금이 한국 주식 비율을 높이면 한올바이오파마로 들어오는 수급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이고 모멘텀이 있고 지금 올해가 최대 모멘텀의 시즌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팔아놓기도 했고 과거에 연기금이 한 10% 이상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10% 이상 넘어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8.3%면 들어올 물량들이 아직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의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이 날짜 8월 30일을 기준으로 12월 12일 기준이었죠. 12월 12일을 기준으로 433만 주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12월 10일 이후로 수급이 얼마나 됐나 하고 보니까 고작 10만 주 빠져 있습니다. 97,384주가 나오더라고요.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97,384주 정도만 빠졌어요. 지금 10만 주 정도만 빠진 거거든요. 아니, 보면, 투자자 이거를 보면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빠진 연기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기금도 아직 많이 들고 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연기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조마조마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 연기금 지금도 많이 들고 있다. 라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수급 자체가 뭐 제가 예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은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이제 뭐 바토클리맙 테드 발표가 1분기 안에 나오면 그때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까 말까 판단이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내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매력이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날의 주가 폭은 급등을 하는 날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든 외국인이든 지금 지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야 되는 물량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면. 바토클리맙 테드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면 연기금이든 외국인이든 사야 되는 물량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물량들을 매집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뭐 장담은 못 해드리고 테드 결과에 따라 다르니까. 아무튼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여지가 있다. 들어올 만한 자금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너무 고평가냐? 그러면 당연히 여지가 있더라도 팔아야겠지만 지금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이뮤노반트 대비 저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토클리맙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바토클리맙이 상업화 하냐마냐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1분기 안에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가 나와준다면 그게 말끔히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그 이슈는 좋든 안 좋든 해결이 될 거다. 물론 좋게 해결되면 더 좋겠지만 안 좋게 되더라도 바토클리맙이 이제 안 하는구나 라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비율을 따라가게 되고 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점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할인율을 받을 게 그거 말고 없거든요. 왜냐면 뭐 다른 게 잘 되고 있는데 얘가 할인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HL192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의 가치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뭐 리스크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자체도 지금 기업 가치 시가총액의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리스크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뭔가 반영이 돼야 이게 잘 될지 말지 리스크가 있어서 시가총액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반영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떨어질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늘바이오파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아직 들어올 날 멀었죠. 옛날에 7% 8%까지 있던 적도 저도 봤어요. 근데 지금 5.7% 정도고 외국인 지분도 지금 낮고 연기금 지분도 지금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연기금은 분명 코스피 보유 비율을 높인다고 결정을 할 거다. 그러면 반도체만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사게 될 건데 바이오주에서 과연 뭘 사야 되냐? 앞으로 향후 기대치가 높고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검증이 됐고 데이터로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기술 수출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라는 기업이 어디 있냐? 바로 하늘바이오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테드 기술 수출할 수 있고요. MG도 성공을 해놨기 때문에 MG도 같이 기술 수출해서 신약 승인을 2개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하늘바이오파마는 만약에 코스피 보유비율이 늘어나면 연기금도 들어올 거다. 그렇게 된다면 수급의 개선이 있으면요. 주가가 상당히 단단해지고요. 그러면 저점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건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또 하나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우리나라 바이오주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알테오젠이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주는 바람에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거 바이오주 투자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한 번에 막 20%씩 빠지고 이게 기대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꺾이면 이렇게 실제로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바이오주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좀 더 하늘바이오파마가 이득인 건 지금 하늘바이오파마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로열티율 다 공개됐고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드 싱글 디짓에서 미드 틴스까지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 거 공개가 돼 있기도 했고 그리고 한올이 뉴스도 많이 잘 안 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IR을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IR 활동을 엄청 활동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품이 없어요. 하늘바이오파마 주가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IR 활동하면서 막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뭐 안 좋은 소식은 하지도 않죠, 사실. 좋은 소식만 계속 내보내서 뭔가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고평가인데도 사람들에게 계속 꿈을 심어줘서 그 주가가 유지되게끔 하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하늘바이오파마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안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했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죠. 막 열심히 해요. 막 증권사 상대로 하고 연기금 상대로 하고 막 IR 활동을 열심히 하면 주가는 막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뜬구름이 돼버린다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허풍쟁이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R 활동을 지금 말을 아끼고 뭐 숫자로 증명하는 거다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주주 입장에서 계속 뜬구름 잡고 주가를 올려서 하는 것들은 사실 단타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 한 30% 먹고 빠져야겠다 하는데 IR 활동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IR 활동 열심히 하네. 그럼 30% 먹고 빠져야지. 하려면 좋긴 해요. 근데 진짜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가 회사가 너무 좋고 기술력도 너무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면 이거 좋네 하고 좀 쌀 때 사야지 하고 사 모을 수 있는 뭐 보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IR 활동 열심히 해서 거품이 껴버리면 나 이 회사 주식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면 또 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그럼 팔면 되지 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미래에 잘 될 거 뻔히 아는데 그쵸? 뻔히 아는데 지금 거품 때문에 팔기엔 좀 아까울 수도 있는 심정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사기엔 좀 아깝고 그렇다고 뭐 안 사기에는 조금 뭔가 잘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팔자니 아깝고 뭐 이런 느낌. 아무튼 그런데 하늘바이오파마 IR을 전혀 거의 뭐 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무튼 뭐 보도자료 가끔 나오는 거 말고는 IR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최근에는 좀 해요. 최근에는 이런 오해들이 생기면 빨리 풀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런 적도 있어서 최근에는 좀 하는데 사실 기업은 숫자로 증명하는 거다. 하늘바이오파마가 만약에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가 첫 번째 데이터 결과가 이번 1분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나와주고 나서 숫자로 몇 % 정도 안구돌 주율 감소가 있었는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기술 수출하면서 계약금 사이즈로 증명을 하고
그 숫자로 증명을 해주면 신뢰도는 따라오게 돼 있다. 네, 굳이 IR을 안 해도 신뢰도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서 IR을 할 바엔 IR을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기업이 객관적으로도 보이고, 옛날에 한올 같은 경우는 IR 하다가 좀 당한 것도 있어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한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이랑 거품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올은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 했죠. 한올은 한 5% 이상 반등을 했고,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네요.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뭐 이런 바이오주들도 다 반등을 했는지 한번 살짝 봐보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좀 올랐네요. 5% 정도 올라줬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한번 볼까요? 리가켄 바이오는 1% 정도 올라줬고, ABL 바이오도 1% 정도 올라줬네요.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은 잘 안 올랐네요. 보로노이는 얼마나 올랐죠? 보로노이는 0.8% 정도 빠졌고, 그러면 오른 종목이 많이 없는데 한올이 좀 많이 반등을 한 거네요. 그쵸? SK바이오팜은 2.4% 정도 반등을 했고요. 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져서 좀 많이 반등을 할 줄 알았더니 많이 반등을 안 하고 한올이 좀 많이 반등을 한 편이네요. 그거는 이제 의미하는 바가 또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많이 사면서 반등을 했고, 연기금 자금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으로 잠깐 바뀌는 순간인 것 같다. 하지만 연기금도 사기 시작하면 무섭다. 연기금도 사기 시작하면 수급의 주체가 또 연기금으로 바뀌는 날이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연기금도 많이 팔아놓은 상태고, 8.3%면 옛날에 10%, 11%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팔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피 비율 높인다면 얘네들이 한올바이오팜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쵸? 지금은 코스피 비율이 꽉 차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의 시장 오를 때마다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비율 조정이 된다면 한올바이오파마를 팔 이유가 없죠. 지금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쵸? 계약이 터질 것도 일본 계약도 남아있을 수 있고, 테드 결과가 좋다면요. 아무튼 기대되는 바가 올해는 많기 때문에 한올을 팔 필요는 없죠. 만약에 코스피 비율이 조정이 된다면. 외국인도 지금 5.7%. 5.7%면 지금 상당히 올라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7, 8% 가까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7, 8%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토클리마 그때 임상 계속 할 때, 그때쯤에 이제 7, 8%였거든요. 아직 이제 막 반절 왔나요? 네, 나중에 앞으로 더 모집할 수 있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한 3, 40% 정도 더 매집할 물량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있던 물량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보다 보유 비율이 한 7, 8% 정도까지는 올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 텀도 있고, 기관들의 수급 텀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상방이 좀 더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이제 테드 결과 발표가 나온다면 그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지금이 7,000원 정도 됐잖아요. 48,000원을 달려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막 3만원, 4만원 돌파할 때, 그때의 공매도 비율과 지금의 공매도 비율을 보면, 옛날에는 4만원만 돌파해도 공매도 비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막 하루에 20만주, 30만주 가까이 막 공매도가 때렸는데, 어제 오늘은 5만주, 7만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구나. 오를 여지가 더 남아있구나.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시장의 심리가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객관적인 걸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번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거는 시장의 오해고 수급의 문제다. 수급의 문제들은 어째 풀리냐? 코스피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외국인들 지금 이제 테드 데이터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지 어쩐지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가치를 외국인들은 열심히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에 100만 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영을 하고 저가에서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유로 좀 빠져서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라면, 수급만 돌아와 준다면,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의 개선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빠졌지라고 느껴지면서 수급들이 이제 알아채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저평가가 점점 해소되는 구간이 올 거다. 벌써 외국인들은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천천히 열심히 모으고 있는 단계에 왔다. 이제는 기관만 남았다. 기관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주가 지금 투심이 한번 꺾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57,100원인가를 찍었었죠. 그 57,100원의 물량들이 사실 저는 이 57,100원을 뚫는 건 오히려 더 쉽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면 그때 들어왔던 물량들은 아마 그 바토클리마 반원 얘기 나왔을 때 많이 털려 나갔을 겁니다. 그때 손절 많이 쳤을 거고요. 57,100원에 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고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지금 그때 많이 거래량도 실렸고 했는데 그 바토클리마 반환 얘기 나올 때 아마 다 손절로 빠져나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57,100원에 대한 그 정고점은 사실 금방 뚫 거다. 그거는 거래량 많이 필요도 없다. 예, 금방 뚫 거라고 보고 6만원, 65,000원, 7만원까지 가도 지금은 65,000원까지 가더라도 저평가 해소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000원은 너무 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주주 Q8K님과 그 다음에 파랑님 감사드리고 매물이 800만원님 언제든지 이렇게 든든하게 잊을만 하면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또 오늘 힘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5,000P를 오늘 찍었습니다. 찍고 이제 터치만 하고 내려왔는데 상당히 축하할 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발전을 하고 정부는 목표 주가를 7,000포인트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7,000P까지 가능할지 그거 이제 정부의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그런 뭔가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우리나라 못하는 게 많이 없어요. 반도체 잘하죠, 화장품 잘하죠, 방산 잘하죠, 조선 잘하죠, 또 뭐 있죠? 2차전지도 잘하는데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좀 힘들어하고 있고, 바이오 잘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다 잘합니다. 잘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기업이 거버넌스만 좀 해소가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폭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과 바람을 가져보고요. 특히나 저평가된 이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올바이오파마처럼 바이오주 치고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신약에 대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 또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계약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일례로 듣는 뭐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다 이건 아니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라이릴이랑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뭐 계약 기간 연장됐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펩트론 많이 올랐네요. 10%나 올랐네요. 많이 떨어지긴 했었네요, 펩트론이. 아무튼 그런 계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주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실망감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어서 숫자가 나오지 않는 계약들, 좀 이런 나중에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조금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뢰도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저평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주주로서 한올바이오파마처럼 로이반트에서 증명을 하고 있고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마브로 증명이 되고 있고 아제넥스에서 시장성을 확 증명을 했고 다른 것들에 모두 증명을 끝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올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올에게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고 그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